안녕하세요. 으뜸정형외과 신대원 원장입니다. 여성분들 플랫슈즈 많이 신으시죠? 이처럼 쿠션이 없고 밑창이 딱딱한 신발이나 구두 등을 많이들 신고 계시는데요. 이런 신발들이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발바닥이 아플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족저근막은 우리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발바닥의 두꺼운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쌓이거나 외상, 염증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갖고 있는 족저근막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딱딱하고 밑창이 얇은 신발이나 굽 높은 구두를 많이 신는 경우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더욱 쉽게 쌓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평발 혹은 요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바깥쪽보다 안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평발인 경우엔 발바닥 내측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아치가 훨씬 높은 형태를 이루는 요족인 분들은 발바닥에 과도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과체중, 비만일 때 발생하기 쉬운데요. 족저근막에 부하가 많이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통증 말고 대표적인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을 자고 일어나 첫 발을 딱 디딜 때 찌릿하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면을 취하면서 발바닥을 디딜 일이 없기 때문에 발에 있는 족저근막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더라도 오래 앉아 있는 등 장시간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활동할 때는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오래 서 있거나 많이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진단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환자분이 뒤꿈치 통증이 있고 진찰을 했을 때 발꿈치뼈의 내측 결절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한다면 족저근막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에 부종이 있거나 증세가 오래된 분들은 족저근막이 두꺼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체외 충격파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체외 충격파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의 회복력을 끌어올려 조직 재생을 유도해 줍니다. 스트레칭 그리고 약물 치료와 같이 체외 충격파를 함께 받으신다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깔창 중에 뒤꿈치에 대는 실리콘 패드가 있는데요. 실리콘 패드를 깔아준다면 발 뒤꿈치에 있는 지방 패드의 충격 흡수를 도와줘 족저근막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족이나 평발인 분들의 경우는 일반 사람보다 족저근막에 자극이 더 가기 때문에 해당 발 모양에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깔창을 이용하신다면 족저근막의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딱딱한 나뭇가지는 구부리면 부러지지만 갈대는 유연하게 휘어지는 것처럼 두꺼운 섬유 조직인 족저근막 역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부드러워진다면 훨씬 더 손상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족저근막염이 이미 발생한 분들도 그냥 방치했다가는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함께 통증이 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발바닥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러다 말겠지 하지 마시고 치료하기 더 힘들어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통증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으뜸정형외과와 함께 해보세요. 지금까지 으뜸정형외과 신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